복잡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율 변동성 자체가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달 정도를 생각하면 2달이라는 얘기는 취임식 전과 취임식 후를 걸치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구간에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환율 변동성이 저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어려우셔가지고 투자가 굉장히 연초부터 많이 변동성도 있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상황도 너무 다르고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너무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범위가 큰 게 안타깝게도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부분에 대한 변동이 많이 중요한 상황이 돼서 어렵지만 좀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여 PD님이 어려운데 많이 공부해 오셨어요.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며칠 전 달러 환율이 좀 강세해서 네. 약세로 또 돌아서는 변동성이 좀 생겼었는데요. 네. 트럼프의 어떤 강달러 정책들이 네. 뭐 완화됐다 이런 기사와 소식들이 있어서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된 건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달러가 네. 엄청 강달러일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네. 좀 급작스러운 변동을 맞이했는지 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될 때 언론분들이 매일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쌓아놓고 좀 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겨를이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표면적인 얘기들을 좀 정확하지 않거나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환율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연초까지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될 걸로 그냥 보고 계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맨날 복잡계를 다룬다고 하는 제가 그렇게 쉽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복잡할 때는 아예 그냥 다 치워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야 라는 하나만 정해서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국 우월주의, 미국 고립주의, 이 부분에 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금리라는 두 가지, 금리가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그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9 정도까지 갔다가 108, 109 그 정도의 선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국내 이슈랑 합쳐서 매우 약해졌다가 최근에 조금 말씀하신 대로 살짝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먼저 복잡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환율 변동성 자체가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매우 높았습니다. 환율 변동성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출 확률이 매우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부터 한 2달 정도를 생각하면 2달이라는 얘기는 취임식 전과 취임식 후를 걸치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구간에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환율 변동성이 저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미리 이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선반영된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실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강도가 종류나 성격은 바뀌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관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의 강도가 떨어진다든가 범위가 줄어든다든가 등등의 방법으로 인해서 다뤄야 될 이슈는 미리 많이 다뤄놨는데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폭이 작네? 라는 부분 때문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그러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달러에 대한 부분은 변동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원화가 지금 국내 이슈로 인해서 매우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하셔서 여러 우리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도중에서 미국의 앞으로 한국과의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제 시각으로 보기에는 한국 사회의 안정감을 키워주는 부분의 얘기가 미국 국무장관의 표현을 통해서 많이 나온 상황이고, 이번에 환율이 1,400
1,470원 이상에서 1,470원 이하로 살짝 그래도 다행스럽게 조금 약세 폭을 줄이는 데는 그 시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안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 1,500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 많은 이야기할 때 그때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 워워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스럽게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상황도 1,500원을 넘기에는 우리 12월 수출 데이터 보셨듯이 매우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물론 수출에 대해서 2025년이 2024년보다 약해지는 그 좋은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려지 꺾였다 하더라도 꺾이는 각도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꺾이는 각도가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정도였어 라고 하면 그것도 또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원화가 약해질 부분들도 많이 반영해 있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원화가 약해져야 될 부분도 둘 다 반영했던 시점이 1,400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거 예상 예측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또 한 2달 정도의 범위로 원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2달 정도면 1,440원대 정도에 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안 하던 행동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변동성들 이제 말씀 주셨는데 네. 외환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네, 네. 현 시점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보유액이 증가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항목이 합쳐졌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수출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수출 외에도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그 자본 계정에서의 움직임들도 전보다 많이 영향이 커진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12월부터 미국 주식 다 조심스럽다고 다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초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 사는데 나가는 돈의 속도는 줄어들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도 또 영향을 줄 것이고 미국 채권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빨리 급하게 미국 채권 사고 싶은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 것이고 등등의 수출 수익과 이러한 자본 계정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또 우리 12월 초부터에 있었던 그러한 우려되는 분위기로 인해서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현상과 그다음에 자본 계정들과 주요 뭐 연기금이나 한은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우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문제가 될까?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그 돈들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문제가 더 커진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너무 지나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우려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실제로는 확실하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닌데 변화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와 또 연관이 높은 자산으로 저희가 금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사실은 금값은 아주 치솟을 만큼 쏟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또 올해 초 들어서 다시금 달러의 약세 폭이 보이니까 금값이 또 오르고 있고 네. 중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값이 기록적인 수준에 접근을 해서 네. 금을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질문하시니까 제가 기억을 막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질문하는 것도 막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의 선택을 그렇게 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계속 리저브 자산에 대한 것들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코인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등등 뭔가 다채로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그런 다채롭지 않습니다. 금을 계속 비중을 늘려가는 것으로 결정된 부분을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 그게 금값이 많이 올라간 달은 뭐 조금 덜 사기도 하고 금값이 많이 빠진 달은 조금 더 많이 사고도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전체 비중에서 금을 자신은 비중을 높게 가져가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나와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의 방향성으로 계속 갈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강도가 더 빨라졌다거나 느려졌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영향을 생각해야지 중국이 금을 사고 있다는 것은 매우 최근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이 달러의 강세와 약세와 연동돼서 움직였던 부분 중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연초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 변동성이 커진 부분을 진원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금리의 상승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뭔가 위험자산의 신호들이 불편해졌을 때 그때 안전자산의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현금이 있고 금이 있고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현금이라는 건 늘 변동이 없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금이 안전자산의 필요성이 됐을 때 그 안전자산의 기능을 할 확률이 증가한 상태 그 부분이 금 가격의 플러스 값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반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로 돌아가서 네.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때까지도 네. 어떻게 저희가 좀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해안을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오트폴리오에서는 최근에 그 달러에 대한 헤지 포지션을 일정 부분 편입을 시켰습니다. 한 109, 인덱스 기준으로 109에서 108 정도 사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특별한 환율에 대한 이슈가 없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달러에는 강세 팩터인데 그날은 108에서 109 그 정도의 언저리인데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꺾이기 시작하는 최초의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환 해지를 일정 부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108, 109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에 대해서 대응할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러가 이제 다시 하락한다라고 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은 부분이 쉽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 강하다는 부분이 갑자기 취임식 이후에 크게 변할 내용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이 올라가지 않고 빠지는 정도에 대한 것도 그렇게 크게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환율 이슈를 너무 크게 보지는 않으셔도 된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제분들 유학비를 보내시거나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하게 달러를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놔서 이거를 송금할 때 유리하게 하시려고 많이 지금 바꿔놓을 그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미국 시장에 투자를 특히나 많이 한 네. 서학개미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달러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또 이런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런 서학개미 분들은 네.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올해 미국 시장이 그리고 특히 작년에 많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빅텍이나 지금 뭐 러셀 2000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이나 미국 내수주나 이런 주식들이 아니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텍이나 테크 주식들,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은 올해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날 이후의 움직임이나 최근에 CES에서의 발표 이후의 움직임이나 전보다 많이 대응하기도 어려워졌고 힘든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선거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 테슬라와 팔런티어 같은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지만 또 변동성도 크고 조정도 또 크게 받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 게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운 느낌들을 좀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다시 안정이 되려면 매우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작년에 들어가실 때보다 지금 이 모든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주가 상승으로 매우 커졌어요. 여러분들 뭔가 큰 공을 어떤 이러한 뾰족한 데 위에 요만한 공을 올려놓은 것과 이 뾰족한 위에 이만한 공을 올려놓은 건 되게 다르잖아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전부 다 커진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큰 돌을 밑에 받침 위에다 잘 유지시키기가 어려워졌겠죠. 그 어려워진 부분이라면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조심하는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저는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로는 그냥 환율이 아니라 만약에 그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현금화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변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바꾼 현금은 달러가 되실 거잖아요.
그 달러가 되실 것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팔면 그냥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 어차피 달러가 더 좋은 거고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다른 거를 살 때 또 환전해야 되는데 뭐 못하러 그래? 그럼 비용 또 드는데 그러니까 그냥 달러를 갖고 있지. 라는 게 작년에는 맞는 좋은 선택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의 현금으로 바꿔놓은 달러 현금을 지금은 그걸 환전을 해서 원화로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죠. 작년에 없었던 상황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달러 인덱스를 보실 때 이 달러 인덱스는 달러 바스켓으로 구성이 됩니다. 달러 대 통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유로화입니다. 게다가 파운드화까지 또 있기 때문에 유로화와 파운드를 합치면 거의 한 60, 70%의 비율은 달러 대 유럽의 통화들과의 비율로 계산되고 그 나머지 30%의 정도가 엔화, 위안화 등등 여러 가지 환율들의 조합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안화와 엔화와 원화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이 같이 동시에 봐야 되고 특히 이 셋 중의 중요도는 당연히 원화가 제일 약하겠죠. 그래서 엔화와 이 위안화라는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엔화는 작년에도 여러 번 투자하시면서 이슈가 됐던 것처럼 매우 약해지고 강해지는 거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라는 부분들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글로벌 통화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 점의 영향도를 꾸준히 보셔야 되고 중국은 지금 현재 매우 안 좋았던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환율과 위안화 금리가 많이 변동할 겁니다. 최근에 그 부분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냐? 위안화 금리는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위안화 환율은 정부가 컨트롤하는 환율이기 때문에 조금씩 약해지면서 서로 간의 방향이 다이버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통화의 확률에서도 매우 볼만한 부분들이 많고 사실은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다 하시지 못하면서 듣는 전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이사이에 저나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커지느냐 적어지느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환율에 대한 얘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우리 민혁 PD님이 환율에 대해서 안 물어보신다. 그거는 전보다는 조금 편해진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도 약간의 여러분들이 힌트로 사용하시면서 환율 시장을 잘 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